안녕하세요. 펭귄 채널의 펭귄입니다. 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제가 잠자기 전에 어제 밤에 이걸 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14시간째 지금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산타가 여기저기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놀랍지 않나요? 네, 루돌프들이 열심히 달려서 어디론가 막,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죄송해요. 아무튼 지금 저 많은 스트리밍을 보지만 라이브 여기저기 막 경치 좋은 것도 있고 막 여기저기 막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이것처럼 기분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는 바다였고 네 어디를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산타가 전 세계를 돌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올까요? 아까는 음악이 지금은 왈츠가 나오네요. 아까는 음악이 차이콥스키, 시벨리우스, 그리그 막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또 왈츠가 나오네요. 네, 어쨌거나 이걸 보면서 와, 참 과학과 네, 그래도 여전히 크리스마스 산타와 이렇게 막 뭔가 눈은 계속 내리고 있고 산타는 계속 달리고 있네요. 배달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달리고 있고 산타는 아무튼 전 세계를 지금 돌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3D로 지도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오겠죠? 지금 어디 있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바다였고 여기는 뭐 어디 굉장히 시골 같긴 해요. 그죠? 네. 제가 어디 한번 말이 이상한데, 제가 작년 겨울에 알래스카에 있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나오죠. 대한민국 여기 구글 맵인데, 네, 항상 보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알래스카가 어디 있나? 태평양을 네 대한민국에서 가로질러 쭈쭈쭈쭈쭉 오면은 이제 미국이 있고, 네, 알래스카는 미국의 일부인데 여기가 알래스카예요. 네. 알래스카인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알래스카를 확장을 해보자. 저는 알래스카에 대한 환상이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다큐멘터리를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알래스카 정말 가고 싶다. 막 야생동물도 너무 보고 싶고 그 엄청난 그 자연과 막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알래스카를 가려면 뭐 지금은 코로나라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전에는 1년에 딱 한 번 6월 말이었나? 7월 말이었나? 아무튼 여름에 딱 한 번 그 대한항공 전세기가 떴었어요. 그래서 전세기니까 이제 그 예약된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패키지로 여행을 시키고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전세기였거든요. 굉장히 비쌌어요. 네, 가서 뭐 크루즈 여행하고 뭐 그러고 돌아오고 막 그러는 여행이었는데 어, 근데 놀랍게도 제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알래스카로 발령이 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네, 제 친구는 네 미국인이고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초대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알래스카에 대해서 막 그런 생각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발령이 거기로 딱 나고 나서는 어 펭귄 너 내가 알래스카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발령이 그렇게 났어.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가야 돼. 근데 너 내가 초대하면 올래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지. 네, 굉장히 고맙게도 항공권도 싸줬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갔는데,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항상 미국 알래스카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 시애틀이라는 곳을 먼저 들러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인천에서 시애틀로 먼저 간 다음에, 저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어,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리고 알래스카로 가거든요. 네, 알래스카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알래스카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음, 그, 네, 기장님이 계세요. 아시아나 기장님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그 비행을 하지 않은데 그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카고 플라이트를 그,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화물기가 없어요. 화물기를 더 이상 타지 않으세요, 그분이. 원래 그 파일럿들은, 네, 조종사들은 자기가 타고 있는 비행기 기종만 계속 몰거든요. 물론, 나중에 바꾸기도 하고, 바꿀 때 교육도 받고, 시험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꿔요. 전환을 하는데, 몇 년 전에 다시 바꿔서 이제 더 이상 저걸 타지는 않으시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화물기, 그러니까 아시아나 화물기가
인천에서 앵커리지까지 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물론 카고 플라이트가 뭐 인천에서 앵커리지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저기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여기 그 앵커리지를 가는 거였는데 앵커리지가 이제 여기 있죠? 네, 확대를 좀 해볼까요? 알래스카의 좋은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그분이 그러셨어요. 여기는 텍스가 없다. 그래서 어디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이제 물건을 사거나 해도 네, 완전 다 면세다. 그게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알래스카 앵커리지가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 가서 딱 내려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주변에 이제 엄청난 산들이 막 있거든요, 여기가. 막 되게 험난한 산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엄청 다 하얗고 막 그렇긴 한데, 가서 보면은, 앵커리지는 따뜻해요, 사실은. 우리나라 서울이 점점 추워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겨울이 점점 추워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그런데, 네, 제가 알래스카를 딱 두 번 갔는데, 3년 전에 갔구나, 이제는. 네, 3년 전에 제가 처음 갔고, 작년에 제가 겨울을, 어, 2달 넘게 알래스카에서 지내다가 왔거든요. 3달까지는 아니고, 3달까지는 아니지? 2달 넘게 이제 있다 왔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네 집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이제 거기서 또 사람들 알게 되고 해서 여기저기 같이 막 여행 다니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가 정말 저한테 나름의 그 판타지 같은 어떤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현실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진짜 알래스카의 삶이 어떤지도 보고 자연이 어떤지도 보고 뭐 야생 동물들도 보고 뭐 이것저것 보게 되었는데 여기 앵커리지는 네, 굉장히 화물로 네, 앵커리지 공항은 화물 그 카고 플라이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공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행을 할 때 여기 보면은 그 항공학적으로 봐도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긴 해. 대부분 그 화물기들은 여기서 잠깐 섰다가 주유를 다시 하고 네 가곤 해요. 어디서 이렇게 뭐 질러 간다거나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아무튼 앵커리지는 굉장히 그걸로 중요한 공항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저는 직구 같은 거 안 하는데 직구 하시는 분들 보면 앵커리지에 머무르고 있다. 알래스카 뭐 앵커리지에 이제 자기 화물이 지금 거기 지금 이제 트레킹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다시 돌아와서 이게 지금 위성 지도이다 보니 네, 이게 하얀 부분들이 다 눈이고 얼어 있는 거거든요. 음, 여기 되게 큰 어떤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음, 그, 어, 그 하이웨이가 있거든요.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네, 이렇게 원형이에요. 약간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길이 막 나와 있진 않네요. 지형 위주로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는. 근데 여기가, 앵커리지가 제일 큰 도시이고, 네, 주도는 또 주의 도시라고 해야 되나? 주를 대표하는 주도가 있잖아요, 미국은. 근데 사실 앵커리지가 제일 큰 도시이긴 하지만 주도는 아니에요. 주도는 주노 어디 갔지? 아이고, 주도는 여기 있는데 주노라는 곳이거든요. 이름이 되게 재밌죠. 주도인데 주노라고 해서 안 보이네. 요 어디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갈라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캐나다거든요. 근데 캐나다 조금 못 가서 여기 안쪽에 있는데 저 가본 적은 없어요. 거기는 희한한 게 알래스카 안에서 도로로 이어지지가 않고 네 이어지지가 않고 가려면은 그 비행기를 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곳이라고 해야 될까? 안 보이네?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지도를, 네, 이렇게 제가 아이패드로만 보다가 이걸로 보니까 뭔가 좀 약간의 혼란이 오는데, 네, 어쨌거나 다시 얘기해서, 음, 이 디날리 국립공원이 되게 유명하죠. 디날리 내셔널 파크 앤 프리저브라고 돼 있죠. 네, 여기가 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가고 뭐 빙하 관광도 가는 곳이 있고 사람들이 여기 발데스인가 여기가 빙하가 엄청 아름답고 여기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가보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여름에 가면 너무너무 좋대요, 사실은. 겨울도 겨울이지만 여름에 가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었던 곳은 처음에 갔을 때는 음, 좀 숙초를 해볼까?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여기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속도로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을 진짜 친구가 그때 세 명이 저를 데리러 나왔었는데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막 운전을 하고 그랬는데도 가는데 막 눈이 오고 갑자기 원래 10월에 갔거든요. 10월 말에 가는데 눈이 갑자기 막 와서 정말 뭐 눈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는데 1m 넘게 막 갑자기 막 쌓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정말 순간적으로 쌓이더라고요. 그때 이미 눈이 쌓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눈이 오기 시작하는 즈음에 제가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앵커리지에서 여기 페어뱅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가 아무튼 이렇게 원형이에요. 여기 가다가 한 11시간 정도 운전을 돌아가면서 하다가 우리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가면서 사람들을 막 구출해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눈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차들을 끌어주기도 하고. 네, 제 친구가 나왔던 그 차는 그 트럭이었거든요. 픽업 트럭. 픽업 트럭. 우리나라에서 지금 GM에서 콜로라도 그런 차를 픽업 트럭이라 그러는데 여기 알래스카 가서 딱 보면은 세단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 자가용이 별로 다니지 않고 전부 그런 픽업 트럭 또는 그런 SUV 그런 사륜 구동차들이 다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앵커리지에서 여기 페어뱅스로 가서 한밤을 자고 이제 여기로 조금 더 여기서 2시간 더 가야 되는 거리에 친구가 살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갔는데 처음에 갈 때 너무 길이 멀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인천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시애틀로 가야 되죠. 원래는 비행기가 인천, 시애틀, 그 다음에 앵커리지 그리고 돌아가는 거 똑같았어요. 근데 돌아올 때 3년 전에 그때 제가 돌아올 때 너무 날씨가 험난해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자기네들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진짜 조난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해 겨울이 좀 날씨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네들이 여기 온 이유도 저를 이제 픽업하러 온 이유도 여기 큰 도시가 2개가 있는데 죄송해요. 하나는 앵커리지고 하나는 여기 있는 페어뱅스라는 곳인데 페어뱅스하고 안 보이는구나. 페어뱅스하고 앵커리지하고 2개가 이제 큰 도시예요. 안 보이네. 좀 내려야 되겠다. 네. 여기 있죠. 네, 여기하고 앵커리지하고 2개가 이제 큰 도시인데 큰 도시라고 해봐야 별로 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워낙에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다 보니까 네, 이 넓은 알래스카에 코스트코가 딱 2개 있어요. 앵커리지 하나 있고 페어뱅스 하나 있어요. 근데 군부대는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는 군부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군부대가 몇 개인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걸로 뭐 육군부대, 공군부대 막 되게 많은데 아무튼 근데 네, 부대 얘기 너무 자세히 하면 좀 그러기도 해요. 어떤 것들은 알고 있지만 말을 해서는 좀 조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 여튼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페어뱅스 맞아. 그래서 나중에 돌아갈 때는 페어뱅스까지 2시간 차로 저를 내려다주고 페어뱅스에서 바로 시애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페어뱅스에서 앵커리지로 가는 비행기를 탔었거든요, 제가. 네. 그러니까는 이제 차로 가기 너무 힘드니까 험난하니까 그렇게 갔는데 세상에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를 제가 탔는데 살다 그렇게 아름다운 제가 타본 비행기 중에서 제일 작은 비행기였고 그리고 제일 밖에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입이 떡떡 벌어지는 그런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페어뱅스에서 앵커리지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게 산을 넘잖아요. 이 어마무시한 산을 막 넘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막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겨울에 만년설들이 네, 사람들 다 막 사진 찍고 막 비행기 안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막 그런 분위기? 음. 그리고 나름 되게 놀랬던 게, 그때 이렇게 국내선을 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 되게 프렌들리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냥 처음 본 사람이랑도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처음 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막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스몰 톡을 하는데, 짐을 찾는 곳에서 보니까는, 이렇게 옆에 비행기 앉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룹으로 온 사람들이었고, 그 저랑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려서 이제 짐을 찾는데 보니까는 악기 케이스 같은 굉장히 큰 뭐 첼로 케이스 뭐 그 정도로 길다랗고 뭐 첼로는 아니죠. 왜냐면 생긴 게 첼로 모양은 아니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악기 케이스 같은 거를 다 들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네 음악하는 사람들이야? 너 음악하니? 뭐 어디 공연 가니? 이렇게 이거 악기 케이스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다 웃으면서 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여기 그냥 그러니까 헌팅하러 알래스카 놀러 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 충격 그냥 땅 받고 총을 그렇게 악기 케이스처럼 엄청 큰 거에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비행기에 실어서 수화물로 붙여서 이제 그 기다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여행 가방 찾으려고 거기 서 있는데 그 친구들 총 각종 총기들 어마무시한 그런 케이스들 넣는 그런 네 되게 다르죠. 네. 여기 보면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이 페어뱅스라는 도시에서 조금만 더 가면 놀스폴이라고 있거든요. 처음에 저는 제 친구 사는 곳으로 가다 보면은 놀스폴이라는 게 딱 있는데 이 놀스폴을 보고서는 "헉, 여기 북극이야?" 이제 바로 이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북극이야, 북극? 막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북극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지명이 놀스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근데 했는데 여기를 딱 눌러서 보면은 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잠깐 옆으로 돌려볼까요? 이렇게 놀스포를 딱 보면은 이게 있어요. 산타 하우스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아이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 네 이렇게 생긴 이게 고속도로 옆에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친구네 집이 워낙에 깊은 곳에 깊은 시골에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네 저렇게 엄청 큰 산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비교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나무가 이미 벌써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엄청 뭐 4층, 5층 정도의 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침엽수의 어떤 그런 나무들. 네. 산타가 잘 안 보이네. 좀 내려야 되겠나? 아이고. 아무튼 이 산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타가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산타 눈이 파란색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 보이는구나. 산타. 아무튼 굉장히 그냥 집 하나 있고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놀스폴이라는 곳에 가면은 알래스카에서. 음. 참. 작년 겨울에 제가 저기 있었는데. 그래서 완전 근데 엄청 춥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지 않고 차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히 어, 또 추위를 보면서도 밖을 보면 완전 말도 안 되게 겨울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 이게 강이거든요. 이게 타나나 강이라고 얘네 그 강인데 엄청 큰 강이에요. 아마 이게 유콩강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강일 거예요. 여기 알래스카에서. 근데 이 강이 너무너무 거치고 우리나라 한강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쪽이 쭉 가 있고 겉에는 다 이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게 너무 와일드해가지고 이런 강은 전 정말 살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막 나무 뗏목이 막 떠다니고 그 어떤 날은 그러니까 이게 자연 그대로 막 흐르다 보니까 와, 막 가서 보면 오, 어떤 날은 강의 모양이 이렇게 굽이치고 어떤 날은 가서 보면 저렇게 굽이치고 막 그래요. 유속에 따라서 유량에 따라서 이제 막 강 모양이 다른 거죠. 참 저거 보면서도 와, 아무도 안 건드리는구나. 저 강을 그런 것도 느꼈고 참 아무튼 굉장히 다른 곳인데 내 허허 벌판이고 산밖에 없죠. 진짜 보면은. 음. 제 친구네 집을 가는 길을 같이 한번 보자면 어디 갔지? 아이고 지도가 참 산이 너무 많고 이도 컴퓨터로 보니까 좀 다르네요. 어디 갔지? 페어뱅스 저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서는 쭉쭉쭉쭉 가서 이제 저기 델타 정션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보기에는 되게 짧아 보이지만 네, 놀스포를 거쳐서 델타 정션이라는 곳을 가는데 그리고 포트 그릴리 저게 이제 미군 부대 이름이고 네 부대 이름 보통 포트로 시작해요. 포트 네 강이 엄청나죠 사실은. 참 그리고 여기 제 친구가 한번 저를 데려다 줘가지고 집을 가다 보면은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델타 정션이라는 곳이고 굉장히 시골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총 주민 엄청 넓은 곳에 다 퍼져 사는데 근데 사람들의 인구는 거의 1000명 안 돼요. 700명 정도인가? 뭐 그런 식으로. 부대도 되게 특수한 부대고 사람이 많은 그런 부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딱 그 다리가 있어요. 저기서 페어뱅스에서 한 2시간 막 운전해서 오다가 여기 다리를 딱 건너면은 여기 다리를 딱 교각이 보이면은 아, 집 다 왔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쭉 들어와서 이제 동네로 들어오는 막 그런 건데 제 친구가 저를 한번 데려다 줬던 게 그 겨울이잖아요. 그 사람들 아이스 낚시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아이스 낚시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쭈룩쭈룩쭈룩쭈룩 산길을 따라서 가서 여기 네 뭐지 쿼츠호라고 돼 있죠. 쿼츠 레이크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꽝꽝 얼어요. 이 전체가 다 얼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얼음 위에서 운전을 해봤어요. 진짜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 가가지고서는 얼음 운전을 할 수 있게 친구가 한번 네 너 운전해봐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냥 그 사륜구동의 그 뭐지 기아 네 오토매틱 아니고 네 오토매틱 많이 없어요 저기는 가면 또 그래서 이렇게 큰 호수에서 정말 한 가운데로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겉도 한번 돌아보고 제 영상 중에 되게 옛날 영상인데 있기는 해요. 너무 놀라운 경험이죠. 정말 살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저 경험은 정말 어떠한 조건들이 따다다닥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절한 차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추운 곳에 내가 가야만 하는 거고,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운전을 해도 되는 그런 호수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좀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어, 아까 어디 갔지? 여기 제 영상 중에 또 옛날 거에 보면 있는데 여기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다리를 이렇게 딱 건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 라인들 이게 파이프 라인이거든요. 이게 알래스카에 있는 그 기름 송유관이에요. 송유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것도 영상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짧게 만든 것도 있고 어디 가서 이렇게 파이프 라인 만져보는 것도 있고 아무튼 네,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 저 회사 이름이 약간 그 러시아 이름 비슷한데 알래스카에는 러시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원래 러시아 땅이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로스리 스토어 그 식용품점 그 마트에 가도 동네 마트 슈퍼에 가도 그 러시아 그런 식료품을 되게 많이 팔아요. 우리나라 이태원 가면 이런저런 다른 나라 음식을 팔듯이 네 많이 팔거든요. 음. 아, 참 그러네요. 여기가 아마 여기서 쭉 가면 아마 제 친구 집이 나올 거예요. 네, 잭 워렌 로드라고 해가지고 쭈룩쭈룩쭈룩쭈룩쭈룩쭈룩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뚱뚱뚱뚱 떨어져서 살고 완전 네, 친구 집 가고 싶네요. 그 집에 큰 개 진짜 황소만한 개 2마리에다가 고양이 3마리에 닭도 있고 진짜 치면조 터키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여긴 것 같다. 이쪽 어딘 것 같아. 네, 옆집이 보이지 않아요 보통. 네, 아무튼 참. 저 여기 가보진 않은데 여기 클리어 워터 호수라고 해서 네, 제 친구 아들들이 저기서 막 카약하는 것도 사진 찍어서 보낸 적이 있고 최근에. 네, 최근은 아니다. 날씨가 이제 겨울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아무튼 네, 참 다 이제 추억이고 다 옛날 얘기네요.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는 저기 있었고 지금 저는 여기 있고 음, 참 시간이 뭐고 코로나가 뭔지 맞죠. 거기 있는 곳에서 이게 뚝 잘라서 이쪽은 다 캐나다거든요. 그래서 한 6시간 쭉 그 길 따라가면은 캐나다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춥기도 하고, 가다 보면 어디 뭐,
알래스카 원주민이 사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촬영이 전혀 안 된대요. 따라갈까 말까 하다가 그다음 또 다른 친구랑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가지는 않았는데 좀 독특한 곳이에요. 음. 그리고 미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 중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알래스카에 친구 만나러 내가 놀러 갔었어. 방문했었고, 뭐, 얼마나 있다 왔어.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이제 뭐 파견이 아니라 뭐 거기로 발령이 나서 일 때문에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거기 이주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보는 또 시선이 있더라고요. 미국 내에서도 사람들이. 네, 환경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네, 모든 이제 자연이랑 너무 진짜 어 자연을 이길 수가 없는 거고 자연을 알아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되고 자기가 잘 슬기롭게 이렇게 이겨내고 방법들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래스카에 사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알래스카에 사는 10대들도 우리나라 웬만한 자동차 정비사만큼은 차를 다 만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는 차를 모르면은 인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모르고서는 알래스카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어려서부터 면허를 딸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아빠나 엄마가 이제 차에 대해서 어떻게 배터리가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정비는 어떻게 타이어면 뭐면 눈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겨울이 너무너무 길고 너무너무 진짜 지독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 서점은 없는데 서점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교회 장날처럼 그런 곳에서 책을 거기 있는 게 참 되게 웃긴 게 재미있고도 웃기고도 좋다고 생각했던 게 네, 그 알래스카에 있는 어떤 한 교회였는데 그런 장터가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장이 열리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중고 물건들 이제 왜냐하면 알래스카에 살다가 진짜로 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살다가 이제 그렇게 물건 내놓고 이제 싸게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자회 뭐 그런 것처럼 하는데 가격은 굉장히 좋아요. 저도 뭐 거기서 이것저것 사오기도 했고 너무 그냥 재밌잖아요. 그런 벼룩시장 같은 분위기. 그래서 매주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책은 다 공짜더라고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와, 책이심이 이렇게 후할 수가 있어. 저도 그때 책을 몇 권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저는 또 한국에 와야 되니까, 그걸 책을 막, 뭐, 무지막지하게 담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필요한 책이 있을 거고 해서 제가 딱 봐서 꽂히는 책만 몇 권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책에서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알래스카에서 살려면 이거 알아야 돼. 뭐 이런 자기네들끼리 그런 애들한테 가르치는 그 교육 지침서 같은 거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정말 계속 영하 20도, 영하 30도, 체감온도 영하 30도 막 계속 그런 식이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혹독한 정말 자연의 겨울 그 추위 안에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본 수칙 같은 거를 알려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환경이 정말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구나 하는 거. 알래스카의 일부만 봤다 뿐이지 진짜 저 넓은 곳을 다니지도 못했고 뭐 길이 막 엄청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은 곳이고 네. 다음에는 정말 여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응. 정말 여름에 가보고 싶은 게 여름에는 저기 또 백야라고 해서 해가 안 넘어가잖아요. 해가 계속 떠 있는 상태. 겨울에는 제가 갔을 때 살짝 처음에 좀 우울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다들 하는 말이 너 비타민 D 먹었냐고. 그래갖고 그게 왜 필요해? 그러니까 햇볕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먹어야 된다고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 오면은 다 그런 문제를 겪는데 특히 겨울에 첫 번째 겨울에 그 문제를 겪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햇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햇볕이 항상 늘 있으니까 뭐 가끔 미세먼지가 있어서 뭐 날씨가 그렇긴 해도 그래도 해는 뜨고 지고 하죠.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고 뭐 점점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기 알래스카만큼은 아니죠. 근데 저기는 어, 한 10시 반 넘어서 해가 이렇게 올라와요. 해가 일을 안 하는 느낌? 10시 반 넘어서 올라와서 한 11시 정도면 이게 해가 좀 삐죽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 한 2시 정도 되면, 오후 2시 정도 되면 또 이렇게 어둑어둑해져요. 그 3시 정도 되면은 없어요. 그냥 저녁이에요. 밤이야, 밤. 어둑어둑어둑. 진짜 한 11시? 이제 심할 때는 11시 정도, 아침 11시 정도 돼서 해가 쓱 나왔다가 나오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한 2시 정도 되면 다시 막 그냥 어둑어둑해져요. 저녁처럼. 와, 세상에. 밤이 너무 길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적응이 안 돼서 잠을 시차 때문이 아니라 저 날씨 때문에 정말 와, 한동안 정말 한 일주일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계속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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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자고 막 겨울이 너무 그러니까 밤이 너무 길다는 느낌에 근데 나중엔 다 적응하고 뭐라도 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시간표 짜서 움직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또 밤이고 해가 없고 그러면은 밖에 막 그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되게 좀 위험하거든요. 막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네, 이렇게 구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꼭 있는 것도 아니고 놀라웠던 게 그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소방서가 있기는 해요. 소방서가 있긴 한데 구역구역 있긴 한데 저게 다 물론 전문 인력도 있지만 그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자기가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자기 거에 대한 책임감 요런 게 되게 강해가지고 쉽사리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아요. 아, 나 지금 뭐 좀 필요해. 좀 와줘. 뭐 아니면은 나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야. 뭐 좀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좀 다르죠? 네. 어, 미국은 되게 비슷한 점도 많으면서 되게 다른 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서양이라고 하는 그 서양 국가 내에서 그 굉장히 제일 친숙하고 제일 친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랑 관계도 그렇고 근데도 어떤 것들은 굉장히 비슷하고, 우리가 또 문화적으로도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외국 거 본다 그러면 미드나 미국 영화가 주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그렇다 보니까 많이 우리한테는 친숙하고 막 그런 면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전 다르다고 느꼈고, 저렇게 극한의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니까 진짜 생존의 문제니까. 잠깐 어디 잘못 차 어떤 걸 점검을 못했어 내가. 근데 갑자기 차가 섰어. 근데 양쪽 차도에 오가는 차도 하나도 없어. 근데 전화도 안 터져. 막 그럼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다음번 차가 지나갈 때까지 밑도 끝도 없이 기다려요.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도로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정말. 지금도 그런 곳이 있어요. 미국에는 실제로 생각보다 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알래스카는 또 산이 많은 곳이다 보니, 네, 그런 것도 있고. 암튼, 참. 그래도 추억이 있기에 감사하면서, 네. 옛날에는 그런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추억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서 혼자 이렇게 씩 웃을 수도 있고, 그죠? 알래스카! 음. 아무튼 그럼 펭귄이었고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